이건 단독으로 취재한 최근 법원의 분위기인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를 의결을 했냐. 자, 이런 법외국제 그리고 이제 사법 3법 특히 법외국제 툭하면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그렇게 반기를 든 거예요. 뭐 유감을 표한다.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독한 표현들 많이 보셔서 유감을 표한다. 이게 무슨 뭐 반기를 든 거야? 싶으시겠지만은 판사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 국민들의 일상 언어하고 달라요. 판사들 수준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세게 반기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입장이 나오게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단독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원래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어떤 곳입니까? 좌파 판사들이 주도해서 그야말로 완장질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사법농단, 뭐 거의 대부분 무죄로 결론을 냈는데 소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자기 동료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 탄핵을 의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의까지 국제인권법 연구회,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던 판사들이 주도를 냈던 그런 집단이 전국법관 대표회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은 논의 없이 이렇게 발표됐다라고 유감을 표한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게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창원지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창원지법에서 최근에 이런 그 사법 3법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대로면은 재판도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판사가 제대로 된 재판, 그리고 소신에 따른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했다가는 그게 뭐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로 내지는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렀다는 이유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게 한 게 법 왜곡죄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판사들이 정말 극도의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정기적으로 이제 이맘때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전법대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발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발의를 해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좌파 강경 판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막힐 뻔도 했습니다. 누가 의장이 됐으면은 저는 이 사람이 의장이 됐으면은 그렇게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승용 부장판사라고 과거부터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비판적인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의 얘기는 또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의장으로 출마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고 누가 됐냐면은 강동원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 전까지 뭐 이런 전법대라든지 이런 주목받는 자리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판사가 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쓰고 그래 이러면서 일부 좌파 강경 판사들을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런 전통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적인 사람이 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일선에서 법 왜곡죄, 여당이 추진에 계속 밀어붙인 법 왜곡죄가 이거 문제 있다, 유감을 표한다 라는 그런 안건이 의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일선 판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강경파가 의장이 되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전법대 구성원들이 맡고 전법대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금 그 이루어지냐면요. 그 각급 법원에서 대표를 뽑거든요. 판사 대표를 뽑습니다. 근데 보통은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보통 막내들이 나가거나 조금 아무래도 이제 뭐 신입으로 전입 온 사람들이 나가거나 이제 그렇거든요. 등 떠밀려서 판사들은 웬만하면 나서기 싫어해요. 또 그렇게 해서 각 법원별로 직급별로 이제 대표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120 몇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원래 송승용 의장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 온건 합리적인 강동원 부장판사가 의장이 되면서 지금 이런 목소리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일선에서는 법 왜곡죄 그리고 사법 3법 뭐 있죠? 그러니까 대법관 늘리는 거 있고 법 왜곡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감 그리고 공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법부가 지금 판사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냐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재판 재개되면은 진짜 엄청날 거야. 엄청 중형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공소취소를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연초에 개최되는 전법대 같은 경우에는 의장 뽑고 말거든요. 근데 이런 목소리까지 단번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움직임, 물론 드러나는 워딩은 온건하지만 절대 온건하지 않고 절대 평온하지 않다는 거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아이템 저 재밌게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 들어와 계셨는데요. 맞습니다. 번트 버프님 말씀대로 내가 판사 입장에서도 아유 진짜 뭐 민주당한테 불리한 판결했다가는 내가 뭐 자칫 징역 10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판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그렇진 않고 또 눈치 보는 판사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판사들의 움직임 우리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이제 조금 뭐 이렇게 궁금한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영장 결과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전환기 씨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어제 심사에서 결과 나죠. 그리고 기각됐죠. 그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 취재한 판사들의 분위기 한번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환기 씨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혐의는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데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대장동 비자금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의혹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발설을 했다는 겁니다. 하버드 학력이 위조됐다. 뭐 이런 허위 사실을 발설을 했다고 해서 본인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래서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밤에 결과가 나왔는데 12시를 안 넘겼더라고요. 12시를 안 넘겼다는 것은 판사들이 이거는 뭐 그냥 별로 볼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중요 사건이고 판사들이 깊이 고심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10중 8구 12시를 넘깁니다. 근데 12시를 안 넘겨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영장 결과가 나왔고요. 자, 법원이 뭐라 그랬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진만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아니, 그래요. 전환기 씨가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아마 져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구속이라는 거는 뭐예요? 구속 그 자체가 처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구속영장으로 신병을 확보를 하는 건데 자, 구속의 대표적인 사유가 뭡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입니다. 자, 전환기 씨 미국에 있다가 조사받는다고 왔잖아요. 와서 조사받았잖아요. 자, 도주 우려 없죠? 그리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 어때요? 증거인멸 이미 다 말이 남아있잖아요. 그거 다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각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말이 정말 사실이냐? 그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까지 치는 것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아마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법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생각을 말할 자유는 내가 존중을 해주겠다. 아마 법원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 사건의 결과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말한 내용들, 유튜버들이 말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는 정말 적습니다. 왜냐? 사실 이런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허위사실 떠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어떤 발언을 기초로 해가지고 당장 그 사람을 잡아 가둔다? 이거는 정말 공포사회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게 지금 법원의 분위기인 겁니다.